안녕하세요. 남북국 시대 통일신라 왕을 맡은 이예빈입니다. 발표자는 이예빈이고 조력자는 손정혜입니다. 오늘의 왕은 34대 효성왕, 38대 원성왕, 39대 소성왕, 40대 애장왕입니다. 첫 번째는 34대 사랑꾼 효성왕입니다. 효성왕의 이름은 김승경이고 효성왕의 즉위 나이는 16세입니다. 효성왕 때 조효 사건은 귀족들의 권력 다툼이 심했는데 특히 그때는 박씨와 김씨 귀족들의 권력 다툼이 심했습니다. 효성왕의 외조부인 김순원이 김씨 세력의 중심이었고 당나라와의 외교와 문화를 적극 교류했습니다. 효성왕은 신라의 문화 발전의 토대가 됐고 신라의 국력 및 국제적 위상을 강화했습니다. 효성왕의 부인들입니다. 첫 번째 부인은 박씨 왕후입니다. 739년 김씨 세력에 의해서 첫 번째 왕후인 박씨 왕후가 출궁을 당했습니다. 효성왕의 두 번째 부인은 해명 부인 김씨입니다. 효성왕의 외조부 김순원의 딸인 효성왕의 이모와 함께 결혼했습니다. 세 번째 아내는 후궁 영씨입니다. 파진천 영종의 딸이고 효성왕이 아내 중에 가장 아끼고 사랑했는데 해명 부인 김씨가 영씨를 질투해서 영씨를 죽였는데 영씨 가문이 김씨 가문에게 복수하려고 작전을 짜던 중 들켜서 김씨 세력에 의해서 영씨 가문이 다 죽었습니다. 34대 효성왕의 죽음. 효성왕의 삼국사기에는 효성왕이 금신과 병으로 승천했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스트레스인 것 같습니다. 효성왕의 유언은 자기를 화장해서 동해에 뿌리고 장례 절차를 금지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백성들이 자기의 장례식을 치를 때 힘을 써서 백성들이 힘들기 때문에 장례 절차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아버지 성덕왕처럼 효성왕은 백성 아끼던 왕인 것 같습니다. 미안성된 신라시대 무덤이 이어서 효성왕릉터로 추정됩니다. 백성들이 효성왕이 죽기 전에 무덤을 만들고 있다가 효성왕이 금지시켜서 중간에 작업을 끝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질문해주세요. 혹시 첫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 주실 수 있나요? 네. 후대가 여기만. 후대가 무엇인가요? 기둥이 세워질 때 그 기둥이 건물의 토대처럼 뭔가 기초를 마련한.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습니다. 두 번째 왕은 38대 원성왕입니다. 원성왕의 이름은 김양상이고 성한왕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원성왕 때의 주요 사건 및 업적은 원성왕 때 폭우와 가뭄으로 농사가 두 번이나 망했고 메뚜기 떼와 도적 떼가 한 번에 같이 몰려 들어왔습니다. 원성왕은 혼란한 시기에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원성왕은 그때 발해와의 외교를 시작했고 발해를 북극이라고 칭했습니다. 원성왕은 봉은사를 건축했습니다. 원성왕이 지은 봉은사 중에 한 곳인데 이 봉은사는 진지왕의 명복을 빌기 위한 사찰로 지어졌습니다. 이 봉은사는 서울 유형문화재 64호입니다. 서울 강남 안에 삼성동에 있습니다. 38대 원성왕의 꿈 이야기입니다. 선덕왕 때의 일입니다. 김경신이 꿈을 꿨습니다. 꿈에서 김경신이 복도를 벗어 던지고 삿갓을 쓰고 한 손에는 12줄의 가야금을 들고 청관사 우물로 뛰어들어가는 꿈이었습니다. 김경신은 꿈이 이상하고 불안해서 꿈풀이 점쟁이를 불려 꿈을 점치게 했습니다. 점쟁이는 머리에 쓰는 복도를 벗은 것은 벼슬을 잃을 징조이고 가야금을 손에 든 것은 목에 칼을 쓸 징조이고 마지막에 우물에 들어간 것은 어서 말해보게나 김경신이 말했습니다. 우물에 들어간 것은 목에 갇힌다는 뜻입니다. 김경신이 두문불출하자 걱정이 된 여삼이 찾아와 경신이 두문불출할 이유를 듣고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 큰 절을 했습니다. 아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요? 그게 무슨 소리요? 복도를 벗었다는 것은 그 위에 높은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은 임금뿐입니다. 삿갓을 쓴 것은 임금이 쓴 금관이고 가야금을 들었다는 것은 상대분께서 네모랑의 12대 손이지 않습니까? 그렇소이다만 네모랑의 12대 손이 왕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물에 들어간 것은 무엇입니까? 우물은 궁궐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여사 무열왕계에 김주원이 있지 않소. 그가 왕의 서열에 더 가깝거늘 어찌 내가 그 자리에 오를 수 있겠는가. 물론 그렇게 하지만 하늘의 뜻이란 게 있습니다.
상대들께서는 북천에 제사를 드리면 될 것입니다. 김주원이 궁궐로 가고 하는데 갑자기 폭우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북천강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김주원이 다시 출발했던 곳으로 돌아오니 비가 그치고 하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김주원 대신 김경신을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그래서 원성왕은 친구 여삼의 꿈풀이로 왕위 계승을 확신했습니다. 38대 원성왕의 업적입니다. 원성왕은 독서삼품관을 만들었습니다. 독서삼품관은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행정고시이고 국학 졸업생 대상으로 독서 능력 시험을 보고 3등급제로 나누어 상품, 중품, 하품으로 관리를 선발했습니다. 하지만 독서삼품관은 진굴의 반발로 실패했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없습니다. 38대 원성왕의 릉입니다. 궤릉은 원래 연못이었던 자리에 만들어져서 관을 무덤 위에다가 걸어놔서 안장했다는 전설에서 걸려있는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보면은 둘레는 이렇게 돌아가면은 이쪽 뒤편까지 합쳐서 이렇게 물이 흐를 때가 있는데 궤릉은 여기서 반지름이 물길이 흐르는 곳이고 이쪽 안에는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 안에 고인 물이 이쪽으로 흐릅니다. 그리고 이쪽 연못 위에 관이 있는데 여기 무덤에 이렇게 매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했듯이 이쪽 옆에 수로가 있는데 이쪽에 물이 흐르는 길이 이쪽 안쪽은 가끔씩 물이 고여있는 살짝씩 보일 때가 있습니다. 38대 멍성왕릉 궤름은 왕의 무덤 궤름 석상에서는 돌로 만든 사람이나 동물 물건인데 궤름 석상은 몽군 둘레돌에는 12지신상 조각과 입구 석상이 있는데 입구부터 양쪽에 마주보고 세워져 있습니다. 화표석과 무인석과 문인석과 사자상이 있는데 사자상은 돌사자가 2마리씩 있습니다. 12지신상인데 12띠 아시죠? 네. 12띠 동물들이 여기 새겨져 있는데 쥐랑 소랑 호랑이랑 토끼랑 용이랑 뱀이 있고 그 다음에는 말이랑 양이랑 닭이랑 개랑 돼지가 있습니다. 이 순서가 쥐 다음에 소, 그 다음에 그 다음 토끼, 그 다음에 용, 다음에 뱀, 말이 있고 그 다음엔 양이, 그 다음에 원숭이, 닭, 개, 돼지 순서로 돌아가고 있는데 뒤부터 이렇게 이쪽으로 돌아가면서 말이 정면을 보고 있고 다른 동물들은 왼쪽과 오른쪽 시선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계릉석상인데 화표석이랑 무인상이랑 문인상이 있고 그 옆에는 사자상 2개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무인석은 페르시아 상인인데 힘이 세 보이고 무섭게 생겨서 무인석으로 세웠고 오른쪽에 있는 문인석은 문인석인 줄 알았는데 무신석이었습니다. 무신석은 신하를 석삭으로 세운 것입니다. 남쪽을 바라보고 있는 사자상이 있고, 동쪽을 바라보고 있는 사자상이 있고, 서쪽을 바라보고 있는 사자상과 북쪽을 바라보고 있는 사자상이 있는데, 돌사자상들이 각자 바라보는 방향이 다릅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있습니다. 질문해주세요. 무인과 문인은 무슨 뜻인가요? 네, 이 부분 제가 대답해도 될까요? 네. 무인은 무술을 잘하는 사람을, 그러니까 장군 같은 사람들을, 무예가 뛰어난 사람들을 무신이라고 했고, 문신은 정책하는 신하들을 문신이라고 하는데, 하나는 무인석이라고 하고, 하나는 문인석이라고 계속 알고 있었는데, 오른쪽에 있는 이 문인석이 그냥 정책하는 신하상인 줄 알았는데, 이 의복을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길다랗게 나와 있는 이게 칼이래요. 불과 몇 년 전에 무인석으로 다시 밝혀졌어요. 감사합니다. 39대 소성왕을 소개하겠습니다. 소성왕의 이름은 김준홍입니다. 소성왕은 동생들을 믿었으나 배신했습니다. 소성왕이 살아있을 때 동생들이 자기끼리 협력하고 잘 보필해서 신라를 지킬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소성왕은 그걸 죽기까지 그 말을 믿고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생들이 배신을 했습니다. 소상황의 업적은 거루열을 노급으로 하사했고 학생 노급으로 설정을 했고
학생 도급은 일종의 장학재료입니다. 40대 애장왕을 소개하겠습니다. 애장왕은 즉위 나이는 13살이고 이름을 김청명에서 김중희로 바꿨습니다. 애장왕 때의 중요한 업적은 803년에 일본과의 사신 교류를 통해서 72년과의 일본과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애장왕의 숙부와 김재룡이 함께 반란을 일으켜서 군이 혼란에 빠진 틈을 타 애장왕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김재룡은 통일신라의 43대 왕이어서 40대 애장왕 다음인 41대와 42대를 거쳐서 오해를 받지 않게 43대 왕이 됐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애장왕이 죽은 뒤로 왕권이 약화되고 귀족 세력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첫 번째 퀴즈는 숙부의 손에 죽은 왕은 왜 그래? 애정왕이 있었고, 원소왕이 있었고, 효소왕이 있었고, 첫 번째 왕이 누구였죠? 효성왕이에요. 그럼 세 번째는요? 효성왕입니다. 효성왕? 땡, 원소왕? 땡,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애정왕 아니고, 효성왕 아니고, 원소왕 아니고, 이 둘 중인가 누구였더라? 기억이 안 나. 기억을 해야 돼. 우리가 할 수 있을 거야. 난 널 믿는 왕 4명 이름만 다시 얘기해줘요. 효성왕, 원성왕, 효성왕, 다음에 애장왕이 있어. 효소왕. 땡, 힌트를 드리자면 어디 간 거야? 마지막 왕입니다. 뭐지? 애장왕? 딩동댕 두 번째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 만든 행정고시. 독서산품과 정답. 세 번째 연못 위에 관을 매달아 만든 왕릉은 괴릉. 정답입니다. 네. 질문해주세요. 왕후하고 후궁의 차이가 뭐예요? 왕후는 왕 아내고 후궁 왕후는 왕 옆자리. 다음 시간에 조사해 오겠습니다. 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진짜 수고했다.